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28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 미일 보도 부인, 미국의 일본 보도 부인 사실 없다 항의 정상전화 회담 순회 지지통신 편집국에서 11월 27일에 보도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대만 문제로 중국을 도발하지 말라고 전화로 조언했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신문에 항의한 사실도 밝혔다. 키아라 씨는 이 기술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의 그 기술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당선인이 총리에게 대만에 관한 발언의 톤을 완화하라고 시사하면서도 일본 내 정치 정세를 배려해 대만 유사시에 대한 국회 답변 철회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고도 기술했다. 키아라 씨는 이러한 점의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요거가 오늘 또 주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키아라 씨는 27일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보도의 옳고 그름을 물었을 때 전화회담의 상세는 외교상의 교환이라고 해 회답을 피했다. 어저께 트럼프 2.0의 시사통신은 대만 유사 발언 가오시 총리의 자제 요구 트럼프 씨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관방장관이 부인 성명을 낸 거죠. 그런 일 없다. 우리가 한 말은 제대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로 계속 기조를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5,500억 달러에 대한 얘기, JBIC 기반 강화에 2,700억엔 계상 추경, 대미 투용자 촉진으로 정부, 지지통신 경제부 11월 28일 오전 7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는 27일 국제협력은행 재팬뱅크 이런 거겠죠. 재무기반 강화를 위해 2025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 2,700억엔을 편성하기로 했다. 미 트럼프 정권과의 관세 합의에 근거해 5,500억 달러 약 85조 엔의 대미 투용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정비를 서두른다. 대미 투용자의 실행을 향해서 JBIC는 일본 기업의 출자나 융자라고 하는 금융지원을 담당한다. 정부는 2025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민간금융기관의 융자를 보증하는 일본 무역보험 NEXI에 대해서도 재정 조치를 한다. 정부는 9월 JBIC가 선진국의 출융자 가능한 분야로서 의약품이나 자동차, 철강 등을 추가하는 JBIC 법의 정령 개정을 가기에서 결정했다. 정부는 9월 JBIC가 선진국의 출융자 가능한 분야로서 의약품이나 자동차, 철강 등을 추가하는 JBIC 법의 정령 개정을 가기 결정했다. 정령은 10월에 시행되었다. JBIC도 일본 기업의 해외 전개를 경제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틀로서 일본 전략투자 퍼실리티를 창설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 뉴스도 국회가 나서가지고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특별법을 제정 발의를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국회처럼 굳이 나서지 않고 정부가 소신껏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넥시의 1,000억엔 출자, 대미 투자 촉진, 총액 2.7조엔, 경제산업성 추가 경정 예산안, 지지통신 경제부에서 11월 28일 요거는 1시간 후에 나온 뉴스입니다.
JBIC는 07시에 나왔고 넥시는 08시에 나왔네요. 정부는 27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정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 약 85조엔의 대미 투용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 무역범 넥시에 대한 1,000억엔의 출자를 2025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위기관리, 성장, 투자 등도 포함해 경제산업성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은 총 2조 7천억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넥시는 민간금융기관의 융자를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의 출자로 넥시의 재무 기반을 강화해 일미 합의에 근거해 대미 투융자를 가속시키는 민간기업의 자금 공급을 재촉한다. 동성 관련의 보정 예산 중 생활의 안전보장, 고물가의 대응으로서 1조 3,570억엔을 포함시킨다. 중소기업 대책에는 기존 기금 활용을 포함해 1조 1,300억엔을 투입하고 성장 투자 지원을 통해 임금 인상 여건을 조성한다. 고물가 대응으로서 내년 1월부터 3월에 실시하는 전기, 가스 요금 보조 등도 보정 예산으로 대응한다. 위기관리, 성장 투자에 의한 강한 경제의 실현에는 1조 1,634억엔을 확보, 무인항공기나 로켓 부품 등의 서플라이 체인의 강화를 지원하는 것 외에 콘텐츠 사업의 해외 전개의 지원 등에 350억엔을 충당한다. 경제 산업성의 이 현판 대리석에 쓴 거네요. 이것은 어저께 제가 여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한미전력투자공사 설치에 대한 것을 가져와서 어저께 제가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어떻게 추진하지? 그게 궁금했는데 제 궁금증을 바로 풀어드리고 싶었는지 시사통신에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특별히 또 보도를 해주네요. 한국보다는 우리가 낫지. 이런 심리일까요? 뭔가 국회까지 나서지 않더라도 경제 통상성에서 하는 거대로 그리고 거기는 법까지는 필요 없고 아까 정령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조직의 어떤 회칙이겠죠. 규칙 이런 것만 가기에서 결정하면 그만이다. 법까지 만들 필요도 없다. 그만큼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뭔가가 금융 부분에서 선진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법 12월 31일 실현, 대체재원은 미룬다. 지지통신 편집국에서 이거는 또 10시에 추가로 나왔습니다. 가솔린세와 경유인수세의 잠정세율의 폐지법이 28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했다. 가솔린의 잠정세율 1리터당 25.1엔을 12월 31일에 경유는 17.1엔을 2026년 4월 1일에 폐지한다. 폐지에 의한 세수 감소를 보충하는 대체재원의 확보책은 미뤘다. 자, 돈 쓸 거는 보증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세수가 줄어들면은 또 충당하고 느린다는 돈들은 어떻게 또 만들 건지. 그래서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임시법안에는 만장일치 가결을 하고 대미투자 5,500억 달러는 모르겠고 일본 국회가 정부를 신뢰한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인지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네요. 어쨌든 소수 여당인에서 연립내각을 유신회와 함께 하는데 유신회가 좀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다수결 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또 느낌을 받습니다.
고층 주택 화재 사망자 44명에 279명과 연락이 되지 않은 홍콩. 거의 300여 명 이상이 다 사망할 것 같습니다. 지지통신 외신부 11월 27일입니다. 홍콩 북부 신계지구 대포의 고층 주택에서 26일 일어난 대규모 화재로 소방당국은 27일 사망자가 최소 4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 중 45명이 중퇴, 279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이 화재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52에서 68세 남자 3명을 체포했다. 3명은 건물의 수선을 담당하는 회사의 책임자로 외벽에 쳐진 방호넷 등의 방재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던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건물에서는 당시 외벽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대나무 발판이 짜여 있었다. 외벽의 방어 네트 등이 타 강풍의 영향으로 불은 건물 전체에 퍼져 인접하는 건물에도 연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발화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거 야간에 찍은 건데요. 이런 불들이 옆 건물에도 옮겨 붙는 그런 사진이네요. 이 낮에부터 이게 이 화재가 난 모양인데 여기 노인네가 71세 남성인 윙은 불타는 건물 밖에서 아내가 이 안에 갇혀 있다고 지금 뭐 호소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사진도 가져왔습니다. 참 이런 불행한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거대한 잿더미로 변한 아파트 63년만 최악 화재로 44명 사망 279명 실종이라고 유현진 문화일보 11월 27일입니다. 불이 꺼진 이후에 계속해서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 한 4동 정도, 겉으로는 지금 3동인데 그 뒤에 것도 좀 탄 것 같고 마지막 건물은 어떻게 좀 남아있네요. 이렇게 이제 보수공사한다고 전체를 비계를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그 외장 이런 것들을 뭐 좀 작업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해당 아파트는 8개동 약 2,000세대 4,8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노인층이다. 1980년대 건설됐으며 최근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는 오후 2시 51분께 시작됐으며 건물 주변 대나무 비계, 임시 가설물로 불길이 옮겨 붙으며 화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화재 진압에는 140대 이상의 소방차와 소방관 800명 이상이 투입됐다. 그러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이게 또 밤에 야간에 찍어서 옆 건물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불고 있는 사진이 되겠네요. 트럼프의 드론가이 우크라 협상 키맨으로 자랐다. 박은경 경향신문 11월 26일입니다. 댄 드리스컬이라는 미 육군 장관인데 무인기 기술협의 담당자였지만 러평양 협정 반발에 맞서 우크라와 세평화한 수정을 주도했다. 존재감 확인 헤그세스 국방후임으로도 거론도. 댄 드리스컬 미국 육군 장관 40살인데 아주 어린애처럼 보이네요. 이달 초까지만 해도 무인기 드론 기술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긴급하게 부여한 임무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1985년생 미 연소 최연소 육군 장관에게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로 여겨졌던 과제였다. 그럼에도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내며 존재감을 한층 키웠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던 드론 가이에서
차기 국방장관 후보군에 거론되는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연간 15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드론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의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핵심 협상 카드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2차 대전 제대 무기의 소비전이었다고 한다면은 우크라이나전은 미래 무기인 드론의 시험장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드론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이 드리스컬 육군 장관이 무인기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뭔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평화 휴전협정이 일어나야 되겠죠. 휴전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방산물자를 좀 팔 수 있는 기회는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잠수함 사업자로 스웨덴 사부 선정 하나오션이 고배를 마셨다. 뭐 다른 경쟁업체도 고배를 마신 건 마찬가지죠. 김상도 데일리안 11월 27일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부아디와스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26일 현지 시간 내각회의를 마친 뒤 신형 잠수함 사업자로 사부를 선정했다며 늦어도 내년 2026년 2분기까지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웨덴이 모든 기준과 낮기, 특히 발트해에서 작전 능력 측면에서 가장 좋은 제안을 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발트해의 새로운 안보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규모는 100억 즈워티 약 4조 원 규모에 달한다. 한국의 하나오션을 비롯해 독일 디센크 루프 마린 시스템즈, TK엠스, 스웨덴의 사부, 이탈리아의 핀카티 에리, 스페인 나반티아, 프랑스 나발그룹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각축을 벌였다. 하나오션이 수주전에서 탈락하면서 정부의 장보고함 무상양도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이번에 선정된 사부는 1937년 설립된 스웨덴의 대표 방산 기업이다. 과거 자동차 제조사로 대중에게 알려졌으나 본업은 전투기 그리펜과 대전차 무기 NLAW, 칼구스타프 등을 생산하는 북유럽 남부의 핵심 축이다. 사부가 제안한 A-26 브레킹계 급 잠수함은 수심이 얕고 염도가 낮은 발트해의 특수한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폴란드 해군 잠수함 오제우의 사진을 겸해서 게재를 했네요. 유아가 자신에게 극단적인 헤어스타일을 선사합니다. 그 후 그 아버지는 가장 달콤한 반응을 보여 입소문을 탔습니다. 독점. 카일라 그랜트 피플지에서 11월 26일입니다. 8아이의 엄마는 딸이 가위를 사용한 사건이 그들의 가정에서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야, 이 젊은 이 32세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애를 낳는지 8명이나 낳았다. 이거 대단한. 이럴 수도 있는가. 저는 8명이나 낳았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미국인들은 어떻게 그 많은 애를 낳더라도 충분히 그 키울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건지 또 그런 여건이 되는 건지 어쨌든 엄마가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잘 자길 바랐을 때 이 주니퍼라는 요 여자인데 가위를 꺼내서 극단적인 헤어스타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어깨 너머로 떨어졌던 머리카락을 고르지 않은 겹겹이 쌓인 단발머리로 자랐습니다. 자기 스스로 안전과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랐는데 야단 맞을 줄 알고 아버지 앞에서 울먹이는 거를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아주 달콤하게 아주
뭐 달콤한 반응을 해가지고 입소문을 탔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참 앙증맞고 그렇습니다. 8명이나 되니까 자기 돌봐줄 건 없고 머리도 누가 카트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그럴 시간이 없고 또 아기를 또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연년생으로 난 것 같아요. 연년생. 보통 분만 한다 그래도 1년생들은 참 여성들이 보통 자연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형제들도 8남매였는데 보통 2년 터울로 나거든요. 전쟁 중에 전쟁 때문에 좀 뜸해졌지만 두 누님은 어렸을 때 그 전쟁 중에 그 전염병으로 죽었고 6남매가 현재 있는데 옛날에는 뭐 8명도 낳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현대 시대에 이렇게 8명을 32세대는데 도대체 8명 16년 16살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했던 10대 때부터 애를 낳는 대단합니다. 당선무죄, 낙선유죄 이게 법칙입니까? 제가 사실관계라고 또 추가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윤미진 모빌리티 TV입니다. 당선무죄, 낙선유죄 이게 법칙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 공직선거법 위반협의 김문수가 조용히 남긴 한마디 파장 일파만파. 김 전 장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치며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송치 직후 그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밝힌 만큼 정치적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 사례를 언급한 그의 주장과 지지층 일부의 부정선거론 연결 시도까지 맞물리며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정치권 내 갈등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사실관계란 어떤 사건이나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들 사이의 관계 또는 사실로 확인된 내용들의 전체적인 맥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들의 묶음입니다. 예시, 법률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일상에서는 두 사람의 말이 다를 때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 인과관계, 그다음에 그 상관관계 이걸 다 동원해야 될지도 모르죠. 팩트가 진실이라고 번역하기는 어렵고 그 사실이냐 이런 거죠. 관계는 사실끼리의 연결로 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주장이 맞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인간들의 이성이 발휘돼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오래 거주한 미국인 넷 중 한 명 집 소유, 중국인 4배, 최대열 아시아경제 11월 28일 06시에 보도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상반기 외국인 토지 주택 보유 통계를 발표했답니다. 장기 체류 미국인 유주택 비중은 27%, 중국은 7%, 주택수는 중국이 많고 미국은 토지 면적은 미국인이 많답니다. 장기 체류 미국인이 국내에 74,044명이 있는데 주택을 20,011명이 가지고 있답니다. 27%, 4명 중 1명은 집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은 86만 711명인데 이 중국인 국적에는 조선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서 62,087명이 한국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7.2%다. 그런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다. 비율적으로 그거가 중요한 건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외국인 전체는 지금 10만 2,477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가구 수는 10만 4,065 가구를 가지고 있다. 한국 전체 가구 수가 1965만 채라고 한다면은 비율은 0.53푼이 안 된다. 그러지만 저는 그게 0.53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시골 그 쓰러져가는 그런 집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그 아파트, 비싼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일본 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그 조장한다 해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 6,829만 9천 평방미터로 전체 국토 명채의 0.27%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보다는 0.1% 늘었다. 공시지가로 33조 9,976억 원, 뭐 거의 공시지가의 더블 이상을 보면은 한 3배 보더라도 100조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세대로 한다면 1.5% 상승했다. 국적 면적별로는 미국인이 1억 4,300만 800평방미터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3%를 갖고 있다. 중국인은 2,150만 5천 평방미터로 8%, 유럽인이 1,893만 2천 평방미터로 7.1% 수준이다. 용도별로 보면은 임야, 농지 등 기타 용지가 67.7%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공장 용지가 22%, 레저 용지가 4.4%, 주거 용지가 4.3% 정도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외국 법인이 33.6%, 순수 외국인이 10.7%, 정보단체가 뭐 기억 안 나지만 1.몇 프로로 뒤를 이었다. 그러니까 외국 국적 교포라 그러면 생긴 거는 한국인인데 미국인이나 뭐 중국인일 수도 있죠. 그 조선족. 돈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 구마모토에 가서 좀 투자를 하면은 어떨까 싶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